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참 겪고 있는 이렇게 희노애락이 있고 풍파가 있고 앞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짚어보다 보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핑계 있는 무덤이 있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 이분이 왜 안 될까? 이 시점에서 왜 막혔을까? 갑자기 잘 되다가 왜 안 될까? 그리고 이분은 지금 승승장구해야 될 타이밍인데 왜 안 될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그분이 뜻하지 않게 본인의 사주와도 상관없는 일 때문에 일이 막히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상문입니다, 여러분. 상문 아시죠? 누군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 집안에 초상이 났네요. 상문이 들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말씀드리는 상문이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요. 이 상문이라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죽으면 상문이 들거든요. 누군가 죽었다 이 소리죠.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죽었을 때에 그 돌아가신 분이 제대로 떠나려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운이 돌아가신 분의 상문 부정, 누군가 집안에 상이 나면 상문 부정이 드는데 이 상문 부정이 3년이 지나야 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왜 3년이냐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산수 앞에 이렇게 움막을 지었죠. 그 3년 동안 문지기 했죠. 거기에 대주가 장남자손이든. 왜 그랬냐면요. 그동안의 부정이 아직 가시지 않다는 거죠. 이 집안에 부정이 내려와 있어요. 부정에 쌓여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정한 동안에는 내가 이 산수를 지키면서 아무것도 욕심을 내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식이에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상문이 들면 우리가 보통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 때는 괜찮지만 사람이 죽을 때에는 누가 데리러 옵니까? 저승사자가 망자를 산 사람을 데려가면 망자가 되는 거죠. 그 저승사자라는 것이 내려오면 이 집안에 우환이 들기 시작하는데 저승사자는 사람이 죽는 날 딱 오는 게 아니에요. 그날 딱 오는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와 있을 수도 있고 2년 전부터 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10년 전에 한 번씩 왕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자가 진을 쳤다. 사자가 상문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자가 보이네요. 혹은 사자가 진을 쳤네요. 이 집안에는 사자가 진을 쳤어요. 그러면 누군가 돌아가신 후에 상문의 부정이 아직 남아 있어서 또 그 부정이 가시기도 전에 다른 분을 데려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상문이 들기도 전에 이 사자의 진으로 인해서 계속 상문이 가시지 않고 친다는 거죠. 그러면 집안의 우환이 끊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사자바람, 그리고 상문바람, 그리고 또 사자의 저승사자, 사자의 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산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는 사자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온 사자를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비로소
이런 점사집을 가서 점을 보고 아, 집안에 상문이 쳤네요. 사자가 쳤네요. 사자가 진을 쳤네요. 라고 들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났을 때에 탈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로소 상을 벗죠. 탈상.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사자의 기운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집안의 줄초상이나 우환으로 계속되고요.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데 순서를 뒤바꿔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상문바람이에요. 그래서 상문이 들었을 때에는 상문을 빨리 걷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상문이 들었을 때 상문의 부정이 그 집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상문을 빨리 가셔라. 상문을 빨리 없애라. 상문 부정을 빨리 이렇게 젖혀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상문 부정이 아직 머물고 있으면 자꾸 화가 있거나 사고가 나거나 또 누군가가 아프거나 싸우거나 없던 일들이 또 생긴다는 거죠. 이분은 사주상으로는 굉장히 명이 길어. 근데 어떤 상문바람에 의해서 본인의 명도 못하고 재촉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러면 제명에 못 가는 거예요. 갑자기. 예고 없이. 그러니까 어제까지 점 보다가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점 봤을 때 올해 점 봤을 때도 이분이 죽는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근데 갑자기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상문 부정이 들면 이 상문 부정이 들면 집안의 식구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나와요. 갑자기 뭐 없던 종양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조금 이렇게 기침했는데 그게 막 폐암으로 되거나 없던 병이 막 생기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사이가 좋았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갑자기 부부들은 왜 싸우는지 모르겠죠. 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원인은 그 상문이었다는 거죠. 그 상문바람 때문에 어떠한 분이 돌아가신 상문 부정, 상문 바람이 아직 존재하는 그 부정 때문에 우리의 불화가 생긴다는 걸 아무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상문 부정이 들면요, 금전에도 재수가 막히십니다. 금전이 마르기 시작해요. 하던 사업이 안 되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잘리거나 그만두거나 가기 싫거나 회사를 경영하거나 어떤 자영업을 하다가도 손님이 뚝 끊기거나 우리가요 상문부정이 들면요 첫 번째로 가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세요. 이유가 없어. 아니 어제까지 왔던 손님들 다 어디 간 거야? 그 많은 단골들이 왜 갑자기 안 와? 다 어디 갔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상문부정이에요. 그리고 또 영업주, 예를 들면 이제 사장님,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이런 상문의 기운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안 타시는 분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들락거려도 안 타시는 분들은 끄떡 없어요. 근데 본인의 사주가 좀 신약하시거나 그런데 노출이 잘 되시는 좀 약한 사주, 좀 흔들림이 많은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영업장에 누가 재수가 없는 분들이 왔다 가시거나 아니면 뭐 초상집에 갔다 오신 분이 뭐 들락날락 거리시면요 장사가 안 돼요. 그 이후로 손님이 뚝 끊겨버려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의 상문은 고사하고 남으로 인해서도 부정이 들더라 이거죠. 부정이 탄다 이거죠. 그러면 하루
만약에 매출이 하루에 100만 원씩 팔던 집이 10만 원, 20만 원, 얼마나 손해예요? 이틀이면 얼마, 3일이면 얼마. 상문 부정을 빨리 풀으셔야죠.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일주일 되고 2주일 돼서 막 이런데 점사 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돈인데, 그 하루하루가 금전이 돌아야 되는데, 일주일씩이나 2주일씩이나 있다가 점사를 보실 일이 아니시죠. 그리고 이 상문 부정은 묵히면 안 돼요. 빨리 풀으셔야지. 하루라도 빨리 풀으셔야 되는데, 묵으면 묵을수록 뭐 굳은 살처럼 딱 붙어서 안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쁜 거는 가셔줘야지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데, 묵히면 그게 점점점 더 범위가 넓게 더러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부정을 가시는 것도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있고 2번, 3번을 연거푸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거죠. 왜? 진상문으로 되니까. 진한 상문. 우리가 얼굴상, 예를 들면 관상이라는 걸 보잖아요. 근데 얼굴이 참 인상이 나빠, 더러워. 진상이, 저 사람 진상 같아 이러잖아요. 행동이 좀 나쁘거나 얼굴이 나쁘거나 이러면 아, 저 사람 진상이네 이러잖아요. 상문에도 진상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아주 더러운 게 덕지덕지, 아주 부정한 게 덕지덕지. 너무 세게 달라붙어 있으면 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셔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요, 자꾸 재수가 막히는데, 이 재수가 막히다 보면 사람이 예민해지죠. 그리고 자꾸 화가 나게 되죠. 아, 되는 일이 없어 봐요. 그러면 자꾸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게 돼요.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하고 자꾸 싸워요. 내 남편하고도 싸우고, 내 마누라랑도 싸우고, 자식하고도 싸우고, 옆집 사람하고도 싸우고, 앞집 사람하고도 싸우고, 손님하고도 싸우고, 자꾸 트러블이 생깁니다, 여러분. 불화가 생겨요. 그게 부정이에요. 최악의 경우에는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상문 부정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상문으로 인해서 들은 부정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죠? 저승사자가 머물고 있다고 그랬죠. 사자가 진을 치고 있다고 그랬죠. 누구를 데려갈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만 데려가면 좋은데 사자가 와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손대기 시작하면 줄초상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상문바람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 줄초상이 날 수 있다. 누군가 또 해를 입을 수 있다. 상문 부정이 제가 보기에는 부정 중에 제일 무서운 부정 같아요. 그래서 상문을 탔을 때에는 나랑 관계없는 상문일 수도 있고 나랑 관계가 있는 상문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가시거나 집안 사람이 가시거나 가족 중에 가시거나 이러면 나하고 관련 있는 상문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분을 빨리 천도에서 보내드리면서 상문 부정을 없애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나랑 관계없는, 상관없는, 어디에서 묻어온 상문인지도 모르는 상문이, 부정이 붙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영업장에서, 혹은 아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초상집 갔다 오거나 그 사람이 상문 부정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신약한 사주여서 그 사람의 상문이 나한테 붙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나랑 관계가 없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상문 부정이 들고 상문 부정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문 부정이라는 걸 빨리 제껴주셔야 돼요. 풀으셔야 돼요. 상문 부정을.
풀어주셔야 깨끗하게 정화가 되지, 안 그러면 상문 부정이 덕지덕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벗겨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정이 있지만 이 상문 부정이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 그리고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끼치는 게 상문 부정이더라.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아무런 피해 입지 마시고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상문 부정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어요. 묵히면 안 되는 게 이 상문 부정이고, 귀신이 귀신을 부를 수 있는 게 이 상문 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의 기운은 되도록이면 접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상문은 다 음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해야 되는 거고, 가까이 있으면 오지를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오는 경우가 있고 피치 못하게 가족들 간에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빨리빨리 이 상문 부정을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편안하셨는지요? 연희군 꽃대신이 또 이렇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3년 개묘년인데요. 올해 국운 예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의 이렇게 흐름이, 운의 흐름이 과히 좋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누구나 이런 굴곡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데요. 어떠한 때는 조금 운이 상승이 되고 어떠한 때는 좀 운이 내려가고 이제 기륭화복을 이렇게 맛보면서 사는데요. 근데 올해 2023년 개묘년에 올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나이대 분들이 있으세요. 그걸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조금 제가 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개묘년에 죽을 고비를 넘기는 나이대가 있으시다.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0세, 10살이죠. 10살 나이의 갑오색 말띠분들이 올해 굉장히 수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19살 을류생 닭띠분들도 올해 굉장히 9세에도 들었지만 을류생 닭띠분들의 운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청소년 시기이기도 하지만 대학 입시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올해 굉장히 운의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든지 아니면 친구 간의 불화가 오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걸로 보이고 뒤늦은 때늦은 사춘기가 왔나? 라고 할 정도로 올해는 조금 방황의 시기 아니면 반항의 시기가 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9살 을류생 자녀분을 두신 부모님들은 조금 그래도 멀찍이서 너무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제3인칭적으로 대화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24세 경진생 용띠분들이세요. 이 경진생 용띠분들도 올해 이제 삼재바람인데요. 삼재 중에서도 여러 가지 나이대가 있죠. 20대에도 있고 30대에도 있고 40대에도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24세 경진생 용띠분들이 올해는 악삼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4세 경진생 용띠분들은 굉장히 올해 한 해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누구의 싸움이든 싸움에 말려들지 말고 인간구설이 많이 따른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싸움 아니면 누구의 참견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가 이태원 참사도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24세 경진생 용띠는 올해 친구 따라 강남을 가지 말자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33세 신미생 양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33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나이죠. 우리가 모든 이제 혼인문도 열리는 나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조금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올해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이 양띠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신미생 양띠분들, 올해가 양띠분들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데 또 뭐 이렇게 연월일시에 따라서 자기 사주팔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요. 대체적으로 흐름이 글쎄요, 한 보통 중간에서 한 60점, 70점 미만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라고 느껴지는데 이 33세 신미생 양띠분들은 올해가 굉장히 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로 안 좋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각별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교통사고, 그리고 누구하고의 싸움, 아니면은 이제 시비수,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신미생 양띠분들은 조금 먼 거리 여행도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운전하실 때 특히나 교통사고가 많이 비춰지니까 운전할 때 굉장히 조심하시라는 거. 그리고 내가 운전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길을 다닐 때 차를 항상 잘 보고 좌우를 잘 살피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사고에서 많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37세 정묘생 토끼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올해에 성주운이라는 10년짜리 대운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10년짜리 대운이라는 건 아무 때나 드는 게 아니라 27, 37, 47, 57, 61, 77세 이렇게 인생에서 6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인데요. 그 중에 굉장히 이제 10년을 주관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때에 들어온 운이 이때를 놓치면 다음은 47세에 가서 이 운이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큰 운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조금 비운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37세 정묘생 토끼분들이 올해 그 큰 운이 다 뒤집혀서 들어오는 운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주운이라는 게 문서로 보여지는데, 이제 문서라고 우리가 이제 제가 흔히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서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집을 사고 파는 것도 문서고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 이렇게 반대로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타고 태어나고 죽는 것도 문서고, 내가 만약에 승진을 하는 것도 문서고, 회사를 관두는 것도 문서고, 어떤 새로운 회사를 오픈하는 것도 문서고, 망하는 것도 문서,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이 문서운 중에서도 내 목숨을 문서로 받는 해일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안 좋은 해운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세요. 37세 정묘생 토끼분들은 올해 성주운을, 꼭 문서운을 받으셔서 10년 대운을 열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운이 뒤집혀서 가는 게 47세까지 10년간 좌우하기 때문에, 주관을 하기 때문에 10년간 조금 운이 비껴갈 수 있다. 내가 그 운을 활약을 못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37세 정묘생 분들은 정말 성주운을 제대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6세 무호생 말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올해에 결혼을 하셔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이혼수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많이 생겨요. 내가 부부간의 갈등, 공망으로 인해서 부부도 찢어지라는 운이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화합이 안 들고 자꾸 금이 가라는 수예요. 내가 46세 무호생이면 나랑 내 부모하고의 관계도 어긋나는 형상이 들어오고, 또 내가 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어긋나는 형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46세 무호생 말띠분들은 올해는 조금 이렇게 찢어지라는 수예요. 뭔가 이렇게 다 어긋나라, 인간관계가 다 어긋나라, 찢어져라 하는 수에 들어오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아니면 뭐 과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이제 뜻하지 않은 병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47, 48, 49세를 넘어가면서 내가 병으로다가 어떠한 나쁜 병으로다가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 운이기 때문에 46세의 무호생 말띠분들은 올해 굉장히 조심을 하셔라. 그리고 다음은 55세 기후생 닭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작년, 재작년까지가 삼재여셨어요. 55세, 그러니까
3세까지가 삼재였으니까 53, 52, 51 이렇게 이제 3년 동안이 삼재였는데 51, 52, 53 이렇게 삼재가 3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해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끝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본인 생일달에 들어와서 생일달에 나가. 그러면 54세 본인의 생일달에 삼재가 비로소 끝을 맺었는데요. 이제 삼재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작년에 삼재가 끝났는데 본인 생일달에 그러니까 1월달이 생일이신 분들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거고 12월달이 생일이신 분들은 또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걸 맛보게 되는데 이 55세 기후생 닭띠분들이 작년에 삼재는 끝났는데 작년에 삼재가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근데 발목을 잡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쿵 나를 치는 해운년이 왔다 이거죠. 어떻게? 나쁘게. 그래서 55세 기후생 닭띠분들은 올해 정말 내 목숨을 살리는 해운년이 되셔야 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시는 한 해가 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거 시작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운년에 기운이 안 좋을 때에는 내가 몸을 사려서 가든지 아니면 있는 자리를 지켜서 가는 게 중요하지 막 뭔가 하고 싶어지고 뭔가 새롭게 추진하고 돈을 들이고 금전을 들여서 뭔가 이렇게 오픈을 하고 막 이러는 거는 확장을 하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 금전운이 다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55세 기후생 닭띠분들은 올해는 새로운 거를 시작하지 마시라는 거.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 지금 현상 유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잘 하신다는 거. 그러면 아니면은 올해 내가 이제 뭐 조금 휴직 중이시던지 이러신 분들은 좀 준비를 하는 시기로 잡으셔서 올해도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0세 갑진생 용띠분들인데요. 이분들도 삼재시죠. 근데요, 삼재 중에서도 아까도 이제 24세 경진생 용띠분들이 악삼재 중에서 제일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0세 갑진생 용띠분들도 지금 올해가 굉장히 안 좋은 해운년입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작년부터 59, 60, 61 이렇게 3년 동안 3년 전후로도 오지만 이 3년이 최악의 고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거를 다 흩어져야 돼요. 재물도 흩어지고 인간도 흩어지고 뭐 건강도 흩어지고 이렇게 다 흩어지라는 수예요. 그래서 60세 갑진생 용띠분들은 특히 건강 주의하시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흩어짐이 오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뜨든 아니면 내가 올해 내 목숨값을 하든 아니면 자녀로다가 먼저 보내는 일이 있든 이런 식으로 죽을 고비를 이렇게 자기가 아니면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집안에 상문이 들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상문바람은 3년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문이 들면 3년 동안 이 사자가 뜨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재수가 막히고 부정이 들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부정 중에서 상문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60세 갑진생 용띠분들은 상문 부정을 특별히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본인도 올해는 상갓집이나 이런 데를 가지 않으셔야겠죠. 이제 아는 분들이 상을 당하셨어도 이렇게 돈만 부주만 하시고 본인은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문의 기운이 나를 또 쫓아오면은 내가 사자바람에 또 상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은 64세 경자생 쥐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뭔가 쥐의 특성이 굉장히 이렇게 야곱야곱 뭔가 자기 거를 잘 모으고 그리고 또 성실하고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띠분들 중에 한 분인데 그 중에 64세 경자생 쥐띠분들이 조금 복이 약하세요. 타고난 복이 좀 약하시다. 그거는 이제 연월일시 자기의 이제 사주팔자에 따라서도 물론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다. 근데 올해 2023년 개묘년에는 이 64세 경자생 쥐띠분들이 굉장히 운이 안 좋다. 굉장히 해운년이 불길하다. 올해를 정말 잘 넘기셔야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돌다리를 두들려 가듯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69세 을미생 양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올해 이제 양띠분들이 그닥 제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69세 을미생 양띠분들이 굉장히 해운년이 올해는 안 좋습니다.
아홉수에도 들으셨지만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살아오면서 평탄치가 않은 나이대의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양띠 중에서도 이렇게 복이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내가 풍파가 많을까?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69세 을미생 양띠분들은 정말 조심하시고 또 조심. 올해는 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또야 할 정도로 올해가 그런 해운년이 됩니다. 참 말씀드리기가 민구스럽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꼭 짚고 넘어가셔라. 69세 을미생 양띠분들은 목숨을 좀 올해 단명수가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단명수, 명을 조금 내가 늘리고 또 늘리고 이런 대수대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73세 신묘생 토끼띠 분들인데요. 올해가 이제 개묘년에 어떻게 보면은 토끼띠 해운년이에요. 근데 토끼띠 해운년에 대체적으로 토끼띠 분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끼띠 분들이 그닥 좋으신 분들이 안 계신데 그 중에서 73세 신묘생 토끼띠 분들은 죽을 고비를 오래 넘기겠다. 내가 목숨을 한번 사갖고 가는 해운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이제 82세 이모생 말띠 분들인데요. 이 말띠 분들도 작년에 운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작년에 운값을 제대로 못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57세 이제 제가 보기로는 지금이 병호생 말띠 58세가 되시는데 그분들이 작년에 운이 들어왔는데 그분들 또한 작년에 운값을 못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다. 또 이 말띠분들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 운의 흐름이 그닥 좋지 않다. 운의 흐름은 내년부터 좋아진다. 근데 올해를 넘겨야 내년이 있는데 올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나이대가 82세 이모생 말띠분들이시다. 물론 연세도 있으시지만 연세가 있으셔도 뭐 요즘에는 구순, 백순까지 하시니까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좀 팔순도 어떻게 보면 빠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82세 이모생 말띠분들은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한 번씩 고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고비를 넘겨야 되는 해운년이 올해 개묘년이다. 이렇게 조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82세를 잘 넘기시면 또 한 4, 5년, 5, 6년 이렇게 운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명을 또 한 번 이어가신다면 앞으로 4, 5년 동안 또 이렇게 발복이 들기 때문에 수명도 늘어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10살부터 82세까지 12 나이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야 될 나이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은 흔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는 꼭 대수대명을 하고 지나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신할 때 목숨수 또 대신할 때 목숨명입니다. 목숨을 대신하고 목숨을 대신한다. 이 뜻이 바로 대수대명이라는 뜻인데요. 대수대명이 올해는 꼭 필요한 분들을 지금 나열해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올해 목숨을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목숨을 한번 사갖고 가라. 내 목숨값을 해라. 아니면 내가 돈으로 목숨을 때우든 아니면 뭐 집안에 풍파가 나든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만큼 다치거나 아파서 고비를 넘겨서 병원비가 많이 들든 이런 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그걸 어떠한 식으로든 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액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나서 내가 병원에 누워서 뭐 병치레를 하면서 병원비가 많이 들든 아니면 내 집안으로 상문이 들어서 또 이런 식으로 고비를 넘기든 아니면은 이제 내가 어떠한 뭐 일에 있어서 어떤 돈이 나가서 금전으로 환란을 겪든 풍파를 겪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신해야 돼요. 내 목숨값을.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부터 개묘년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풍파를 맞기 전에 내가 알아서 먼저 대수대명을 먼저 치고 간다면 올해를 잘 넘기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올 1년 동안은 이분들은 적어도 대수대명을 하신 후에도 아니면 대수대명을 좀 놓치시더라도 촛불발언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365일 초를 꺼트리지 마시고 촛불발언을 하셔서 내 목숨을 수명장수와 복을 빌으셔라.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건강이 첫째입니다. 아프지 말아야지 뭐 금전재물의 운도 오는 거고요. 그 복도 살아나는 거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금전재물이 쌓인다 해도 그게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먼저 지키시는 거, 그리고 또 살다 보면은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이 나쁠 때를 잘 넘겨야 좋을 때가 또 온다는 거, 우리가 바닥을 쳐야 또 스프링처럼 튕겨져 올라가듯이 이 나쁠 때만 조심하면 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좀 조심만 하신다면 내년부터 또 발복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상당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잘 넘기시고 내년부터는 또 복된 하루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하신 한 하루하루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군 꽃 대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